안녕. 안녕하십니까. 뭐해요? 오늘 뭐 하고 있었어? 검진수산 뒷광고요. 앞광고입니다. 전설의 교도이가? 이거 희귀한 거야. 오늘 연습 끝나고 잠깐 왔습니다.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없고 그냥 심심하고 보고 싶고 콘서트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와봤어요. 아, 근데 좀 덥네. 이것만 입을게. 뭐해? 콘서트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네. 좀만 가까이 와야. 좀만 이렇게 뒤에. 콘서트 할 때 입을 옷을 샀다고. 끊긴다고요? 화질을 낮추어서 다시 켤까? 아, 다시 켜야 되나?
왜 갑자기 끊기지? 문은 항상 닫아놓는데. 지금 괜찮아? 오케이. 우와, 뭐 어떻게 해도 불편해. 이게 짱이다. 얼굴을 포기하고 나의 편함을 선택한다. 오늘 항상 문을 닫고 있어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눈이 쌍꺼풀이 안 잡히지? 약간 부었나 보다. 피곤해가지고 지금 삼꺼풀이야. 왜 여기 눈이. 하이터치 꿀팁? 나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하이터치 꿀팁? 나 보일러 좀 끄고 올게요. 너무 덥다. 잠시만요. 오늘 왜 이렇게 복슬복슬해요? 오늘 모자 쓰고 연습해가지고. 그냥 앞사람만 보라고? 그게 꿀팁이에요? 하이터치 때 폰카 촬영 가능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말까지 컨디션이 좋아야 될 텐데 최대한 컨디션 좋으려고 노력해볼게요. 몸 컨디션. 진범이 얼굴 뜯어볼 시간 주시냐고요? 그럼 제재당하지 않을까요? 라이브 제목 유리의 셔터라는 노래 가사예요. 셔터가 닫히기 전에. 셔터가 우치루 마이니였나? 한자가 우치루였나? 오늘 제가 요즘 자주 보는 유튜버 중에 이자반이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되게 자주 봅니다. 여행 유튜버, 약간 일상 유튜버신데 되게 내감성, 그리고 너무 귀여우셔요. 그래서 요즘 출연하고 싶은 유튜브 있나요? 여쭤보신다면 이자반이 1순위예요. 디데이 릴스 언제 올라오냐고? 빔에 아이폰 업데이트 때 범고래 이모티콘 들어온다고? 그럼 나 그걸로 이제 DM 이름 바꿔야겠다. 잠시만요. 핫터웨는 정신 차리기가 제일 중요해. 범이 바지 띄면 내려가나요? 아니 이거 애초에 이렇게 돼 있는, 보이나? 얘랑 붙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붙어 있어서 단추를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바지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연출을 여러 가지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바지입니다. 배가 보였어 또? 제 옷이에요. 준미가 아까 내 옷 빌려갔는데 흥미로운 디자인이죠. 이런 바지 이거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한 거야. 오늘 모자 소개를 해준댔어 내가 언제 그랬었지? 내가 언제 그랬지? 내가 지금 까먹고 있는 거야. 얘들아 약속하고. 사실 텀블러가 있는데 제가 평소에 쓰는 교동이 컵 있길래 연출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동와 도시다노. 우동 물 빼다가 오늘 다 버려가지고 그냥 새거 하나 더 먹었어요. 카레 소스 하나 더 남았는데 하나 남았어요. 그건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입니다. 바지는 앤더슨벨이라는 브랜드의 바지고요. 25 FW 시즌에 나온 겁니다. 나오자마자 샀었는데 원래 이거 말고 검은색을 살려 했어요. 검은색 살려 했는데 매장에 카모 그리고 셀비지진? 뭐지? 카모 인디고 색상밖에 없길래 블랙으로 예약해달라 했는데 하면은 이거 살 때가 10월이었는데 11월 말에 온대요. 블랙이 출고가 그쯤 된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사이즈가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카모 자주 입으니까 이거 사야지 했는데 블랙 살 거야. 후회 중입니다. 그래 더 큰 사이즈 살 거야. 이거 M 사이즈인데 나한테 딱 맞아. 라지나 엑스라지 사서 엄청 크게 입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선택이었다. 그래서 사자마자 딱 한 번 입고 그동안 쭉 안 입다가 준민이 몇 번 입히고 연습할 때만 가끔 입습니다. 전 저 바지 총장 한 114, 5? 제가 끌리는 걸 싫어해가지고 딱 신발에 따라 다른데 114, 5 정도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114, 5? 그럼 딱 굽 있는 거 신으면은 딱 끌리기 직전이고 굽 없이 평탄한 거 신으면은 딱 끌려요. 정확하게 끌고. 준미는 바지를 119짜리
입는다던데. 신기하지? 너무 신기했어 그거 듣고. 야 119? 너 혹시 뭐냐 바닥 청소하는 게 꿈이야? 네 이랬는데 원래 그 맛으로 다니는 거래. 오늘 학교 졸업했어요. 축하드려요. 걔는 바지가 땅에 안 끌리면 우울하대? 아, 난 너무 불편하는데 난 진짜 절대 못하겠어. 난 절대 못해. 봉동 비빔밥 안 먹어봤습니다. 최근엔 120인가 130짜리 내거든. 걔 수치를 잴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준민이? 지구 청소하고 괜찮다. 그렇네. 아 나도 더 긴 거 사야겠다. 역시 리더가 깊은 뜻이 있었어. 멋있다. 제가 원래 휴가를 받으면은 여행을 혼자 또 다녀오려 했는데 여행이 기각돼가지고 휴가 때 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휴가가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늘 갑작스럽게 휴가가 온다. 왜 그러냐? 미리 이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으면은 휴가가 미리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또 그 휴가 예정일까지 오는 게 그 날에 뭐가 계속 직전에 뭐가 잡힐 때도 많기 때문에 직전에 잡힌 일들이 은근 많아요. 여기에 이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휴가가 항상 급하게 들어와요. 한 일주일 전에 잡히거나 2주 전에 길어야 2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저번에 후쿠오카 첫 여행 25년 1월이었나? 와 1년 됐어? 대박이다. 25년 1월에 다녀온 이유가 딱 그때 느꼈어. 내가 지금까지 모든 휴가를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내가 맨날 해외를 출장으로 가봤잖아요. 여행으로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래서 여행을 한번 가야겠다 했는데 원래 저도 혼자 여행까지는 진짜 안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기 싫었어. 무섭고. 근데 갈 사람이 없어서 혼자 가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딱 그때 후쿠오카를 내 첫 일본 여행이었어. 가까운 후쿠오카를 갔고 거기서 1월 1일을 맞이했었고 나 혼자서. 근데 그때 좀 웃겼어요. 썰 한번 풀어드릴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언제 올 줄 모르는 휴가기 때문에 한번 바로 해야겠다, 바로 그냥 날라가야겠다 했는데 제가 원래 가서 영상도 찍어 올라 했거든요. 캠 빌려가지고. 뭐래 왜 이래. 근데 잘 안 됐습니다. 해외는 안 됐어요. 저 후쿠오카에 한 일주일 가까이 있었나? 한 6일 있었어요. 5일인가? 근데 딱 그때 1월 1일을 지나는 스케줄이었거든요. 23
25년도를 지나는 스케줄이었는데 1월 1일에 일본에는 모든 게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간 반대로 1월 1일에는 오히려 막 더 이런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다 바빠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모든 게 다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에 또 늦잠을 잤어. 그날 그냥 나와서 뭐 점심 간단히 먹고 조금만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떤 공원, 엄청 큰 공원에 스타벅스 한잔하고 한 3시, 4시쯤에 이제 가는데 모든 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망했다 하고 열려있는데 찾아보다가 숙소에 잠깐 들어왔는데 그대로 그냥 다 문이 닫혀 있길래 그냥 숙소에서 1월 1일을 보냈습니다. 1월 1일 되게 1시간 전에 그 스키야라는 체인 약간 김밥 천국 같은 연중무휴 음식점이 있는데 프랜차이즈 되게 저가 음식점, 되게 가성비가 좋은, 거기서 그냥 11시에 혼자 나가서 규동 먹었습니다. 규동 먹고 혼자 1월 1일을 쓸쓸히 맞이하고 차라리 뭔가 어떤 가게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사장님이랑 이렇게 대화라도 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거기서 혼자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 지금 너 1번이라며? 뭐해? 나 지금 규동 먹고 있어. 왜 문을 다 닫았어?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그러다가 호텔 로비에서 엄청 성대하게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카운트다운 딱 하고 시끄럽다, 저 자야지 하고 올라왔었어. 그래서 그때 당시 DM 할 때 되게 내가 지금 일본에 있다는 거를 마음에 안 됐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웠어. 그리고 그 뒤에 한 달 뒤에 이제 오사카를 또 갔어요, 혼자서. 그때도 이제 DM 할 때도 조심스럽고 4월인가 6월에 이동이랑 승용이랑 도쿄 갔을 때도 되게 조심스러웠었고. 근데 내가 어떤 햄버거 집을 찍어서 올렸는데 찍어서 이제 DM 올렸는데 왠지 너무 한국에도 있을 법 하잖아요, 햄버거는. 함박스테이크? 근데 그거 보고 이제 너 혹시 도쿄니? 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그렇습니다. 외롭지 않았냐고요? 그렇게 외롭지 않았어. 그냥 뭔가 항상 새해라는 거에 매년마다 의미를 부여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그냥 똑 하고 지나가니까 오히려 뭔가 되게 덤덤해진 것 같아. 지금은 그걸 겪고 나니까 너무 막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안 해도 되구나. 그래서 내가 간 그 함바그집 옆에 진짜 맛있는 야키니쿠 집이 있거든. 근데 거기 점원분이 한국어를 또 조금 하실 줄 알았어.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 도쿄 여행 중에 거기서 3번을 밥을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고, 멤버들 이농이랑 승용이랑도 갔었고, 이농이랑만 갔다. 승용이는 나중에 날라왔어가지고 이농이랑만 갔고, 나 혼자 2번 더 갔고. 되게 맛있었어요. 한국어 메뉴판이 있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딘지는 제가 한 번 더 이제 컨디션 체크하러 한번 다녀오고 여기 맛있다, 여전히 맛있다, 엔드전 추천해 줄만 하겠다 할 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야키니코는 그 타레
소스 맛이 거의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그냥 그 간장이래. 그 고기 상태는 솔직히 다 비슷비슷해요. 그냥 적당히 마블링 있고 뭐 아니면 최고급 애들은 뭐 마블링 엄청 많고 느끼하고 그런데 얼마나 더 가성비가 있냐 싸움인데 거긴 가성비가 있었어요. 어깨가 더 넓어졌다고? 내가 좋아하는 말이야. 제가 운동을 안 했다는 점. 그럼 범위가 봤을 때 일본은 못해도 일본 여행 가능? 무조건 가능합니다. 대도시들은 무조건 가능해요. 한국 하실 줄 아는 분들 너무 많고 그냥 영어로 단어들로 얘기하고 바디랭귀지 조금 이렇게 막 섞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도 한번 추천드려요. 혼자 여행 해보신 분? 혼자 여행 해본 앤드 과자 얘밖에 없는데? 혼자 여행을 되게 할만합니다. 되게 난 첫날에 너무 무서운가 그 떨림? 설렘이 너무 있었는데 막상 가서 하루 자고 오니까 내가 막 슈퍼맨이 된 것 같은 느낌인가. 와, 나 진짜 뭔가 멋있는 사람이 됐나 봐. 나 혼자 여행도 다닌다, 해외로. 난 그게 그때 내 자신이 너무 멋있었어. 엄청 큰 도전이었거든, 그때 당시 나한테.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에서 제 첫 해외여행이고 제 혼자 여행이 처음이어서 후쿠오카 공항에서 시내로까지가 되게 거리가 짧아요. 근데 그 무료 셔틀버스를 타는 데를 내가 못 찾겠는 거야. 그래서 어쩌지 하다가 같이 비행기 탄 어떤 일본인 분이 혹시 한국인이냐고 해가지고 네 그렇다 하니까 혹시 그 시내 가는 셔틀버스 찾고 있냐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기 있다. 같이 가주셨어. 지금 끊겼지? 끊긴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에는 저는 이번 휴가 때 후쿠오카를 기획을 했던 게 휴가 짧기도 하고 원래 오키나와를 한번 생각을 해줬어요. 근데 오키나와를 진짜 가고 싶었거든. 내가 좋아하는 소설책 중에 수족관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제가 엔드들한테도 옛날에 추천해드렸던 건데 수족관이 오키나와를 배경으로 해요. 아니다, 오키나와 배경이 아니다. 오키나와가 약간 그 소설 중에 핵심 키워드야. 그래서 그 수족관이라는 소설을 보고 그래서 오키나와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못 가게 됐으니까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또 다시 휴가가 온다면 오키나와 가서 좀 더 있고 싶어요. 한번 가보고 싶다.
나 오키나와 사람이라고? 가이드 구했다. 한국 소설입니다. 머리에 과자가 묻었다고? 아니잖아. 어디 있는데? 아 이거? 진짜네? 나 이거 내 눈 쪽에 있길래 조명 때문에 내 눈이 지금 키라키라 반짝반짝하구나. 되게 효과 같네 이러고 있었는데 과자였구나. 그래서 오히려 좋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경비 아껴서 차라리 내가 사고 싶은 카메라를 빨리 사고 그 또 돈 더 모아서 그때 그 카메라로 여행을 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합리화를 시켰어요. 오늘 왜 이렇게 블랙 교동이냐고? 나는 언제나 블랙 교동이야. 근데 맞아, 오키나와는 운전을 하면 편하대. 택시비가 많이 들겠구만. 카메라는 제가 저번에 후지필름의 X106를 산다고 했었는데 그건 되게 단편적인 생각이었고 되게 진지하게 찾아보고 조금의 얄팍하게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과하고 그 카메라 기종은 나한테. 그래서 후지필름의 X-E5를 고민 중입니다. 근데 렌즈는 또 모르겠어. 렌즈는 어떤 거 낄지. 바디는 그걸로 하려고. 요즘 어떤 향수를 좋아하세요? 요즘? 거의 없죠? 얘는 좀 많아요. 많이 안 뿌려요 요즘. 때마차가 없어서. 진범이면 두 모설 이상? 아랍상. 리필이 시급하다. 맞아요. 거꾸로라 못 입겠다고. 때마차 다 쓰면 또 살 거야? 이미 다 썼는데 지금 어떻게든 영혼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리필해야죠. 예전에 딥티크 썼잖아. 아니요, 그거 다 이제 안 씁니다. 다른 향수들은 얼마 안 남기도 했고 다 집에 보냈어요. 여러 개 있으니까 매번 다르게 뿌리고 나간 재미가 있긴 한데 뭐 내 시그니처가 짙어지는 느낌. 이 옷이었나? 이 옷 아닌데? 뭐 어떤 옷에 내가 한 달 동안 안 입은 옷이 있었거든요. 어젠가? 거기서 때마차 향이 나는 거야. 그래서 지독하다 때마차, 약간 이 생각을 하긴 했어. 이번 주말에 뭐 뿌릴 거냐고? 안 뿌릴... 하이터치 하구나. 혹시 이거 궁금하면 이거 뿌릴게요. 얘는 그 확산력이랑 지속력이 좀 짧아서 뿌릴만 합니다. SW19의 6AM인데 뭔 향이지? 되게 우디하고
약간의 스파이시함도 있고 되게 축축한 이끼 향도 나는 것 같고 조금의 물비린내? 일단은 그렇게만 느껴지네요. 좀 이따 시간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맡아볼게요. 얘는 언제 샀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샀어요. 아닌가? 고3인가? 고2인가? 고등학교 때 샀어. 되게 잘 수음이 됐나 보네. 러쉬 슈퍼밀크? 되게 달 것 같은데? 느끼할 내 스타일 아닐 것 같아. 나랑 안 어울릴 것 같아. 슈퍼밀크. 근데 앤드가 뿌리면 잘 어울리겠죠? 향수 왜 이렇게 오래 쓰냐고? 저거 좀 쓰다가 그걸로 바꿨어. 조말론의 우드세이지 앤 씨솔트를 엄청 오래 쓰다가 그 다음에 때마차로 왔어. 크리드 어떠냐고? 너무 비싸죠 그건. 르라보를 능가하는 비쌈이잖아. 그리고 뭔가 너무 리치해 나한테. 그나마 그 맨인 더 블랙인가? 맨인 블랙인가? 먼 블랙 있거든요? 그거는 좀 막 좋던데 그래도 좀 리치합니다. 가격도 리치하고 향도 리치하고. 재현이가 그 킬리안이라는 향수에 엔젤스 쉐어를 쓰는데 그거 맞고 와 그것도 조금 리치해서 느끼했어 나한테. 블랙 교동으로서 한번 써줘야 된다고? 전세계 1000만 슈퍼밀크 사용자에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모두가 때마차를 쓰셨으면 좋겠군요. 향수 어디에다 뿌리냐고? 향수 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때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약간 그 때마다 그 묶여있는 세트가 있어. 심장하고 머리가 있고 손등하고 뒷목이 있고 그 여기 팔꿈치하고 머리가 있고 손목하고 심장이 있어요. 뭐 대기실에서 이제 뿌릴 때 엔드 뭔가 대기실에서 뿌릴 때는 엔드 만나기 직전이니까 손등에 자주 뿌리고 근데 이제 집에서 뿌리고 나갈 때 이제 심장이랑 머리. 오늘 왜 이렇게 입술이 두꺼운 거 같지?
얼굴이 좀 부었나? 좀 향이 바뀌었다. 약간 한방향도 나네. 이건 근데 내 향수가 오래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앞머리 잘라야 되겠다고요? 근데 또 세팅하면 앞머리 여기로 가요. 이렇게 여기 정도. 위에 볼륨을 놀리니까. 아 근데 뭐 한번 자르자고 하시긴 했는데 콘서트 전에 한번 자르자고 하시긴 했어. 배터리가 있나? 배터리가 24%. 포스터 사진 화이트 제목 이뻤어요? 아 지진 난다고? 오케이. 핸드크림 르라보 때마차 쓰시나요? 썼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네, 핸드크림 때마차는 향수 때마차랑 향이 좀 달라요. 핸드크림 때마차가 좀 더 스파이시해요. 그냥 때마차엔 스파이시함이 없는데 핸드크림은 좀 스파이시하더라고요.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거나 블랙이거나 화이트랑 블랙 섞거나 입니다. 근데 그레이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아무거나 입고 오셔도 돼요. 핑크 입으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둠 속에 피어난 장미처럼 보이시겠죠?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오늘 쌍꺼풀 좀 진하긴 해요. 좀 살짝 삼꺼풀이라 보이시죠? 완전 두껍게 잡혀있어. 당신 뒤에 무언가가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노트북이 안 되네요. 장미록 좋다고? 내가 캐대언을 아직도 안 봤어요. 근데 이 노래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안 봐서. 소다팝이랑 6월 아이돌이랑 골든밖에 모르다가 이 노래를 며칠 전에 알았는데 너무 좋더라고. 나 안 틀어줘.
며칠 전에 새벽항에도 올렸던 것 같은데 왕산암 결국 못 봤냐고. 네, 내일 보려고요. 내일은 꼭 일찍 일어나서 보겠습니다. 안 된다. 포기. 포기할래. 라이브 끊길 수 있으니까. 내일 보면 진짜 탈수 온다고? 왜 안 되지 근데? 와이파이 잘 되는데? 휴지 챙겨서 가려고. 나 많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아 지진 난다고? 아 그만할게. 여기서 멈출게. 그래도 그 이제 그만 디스코 팡팡에서 내려줘. 승용이 눈물 셀카를 찍었어? 벌레 무서워하는 멤버 저 빼고 다요. 아 저랑 재현이? 저랑 재현이 빼고 다. 미안. 오, 너 어디 건지 너무 궁금하다. 기억이 안 나네. 아캄이라는 브랜드고요. AAKAM입니다. 이거 내가 엔드드한테 옛날에 추천했었어. 이 여성용 옷이에요. 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옛날에 처음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지네가 기어다녀도 괜찮죠. 뭐 저는 깜짝 놀라긴 하지. 얘가 왜 여기 있지? 시즌이 좀 옛날 거라 지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짧아. 그래서 좀 많이 짧고 팔은 적당하고. 옷 오래 입는 편이에요. 엄청. 제가 그리고 옷이 많고 안 입은 옷들이 맨날 많아서 내가 뭐 좀 오랜만에 입는 옷 입고 가면 맨날 원준이가 형 이거 뭐예요? 형 이거 이쁜데 샀어요? 맨날 물어봐. 근데 이거 나 이거 중학교 때 산 거야. 내가 고등학교 때 산 거야. 근데 오늘도 항공 점퍼를 아니 내 항공 점퍼가 2개거든요 원래. 하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누나가 사준 거 검은 색깔 기본 마원이고, 하나가 내가
자카르타 갔을 때 H&M 가서 H&M 그냥 놀러 갔는데 재현이랑 그냥 옷 보러 갔는데 쇼핑몰에 너무 이쁜 크롭한 마원이 있는 거야. 그레이색에 약간 워싱 들어가고. 나 첫날 그거 안 샀어. 나 지금 거기서 티셔츠만 빈티지 락밴드 티셔츠만 엄청 사고 딱 나갔는데 걔가 보인 거야. 근데 이미 빈티지 티셔츠에 돈을 많이 썼잖아.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 너무 이쁜데 아니야 그래도 오늘 돈 많이 썼으니까 숙소 다 왔는데 숙소에 왔어. 다음날 스케줄이 있었어. 근데 계속 생각나는 거야 자면서. 그래서 내가 재현이한테 재현아 너무 생각난다. 그래서 형 그럼 내 스케줄 끝나면 가보자. 내가 같이 가줄게. 이래서 알겠어 하고 이제 스케줄 끝나고 택시 타고 가서 사와서 예쁘게 입다가 요즘에 약간 엄청 헤비한 아우터들은 조금 패딩 같은 건 좀 무겁고 그래서 이런 얇은 거에 이제 아까 입었던 저 자켓에 이제 막 항공 점퍼나 이런 거나 이렇게 세 겹으로 보통 입으면 딱 날씨가 맞거든요. 근데 요즘 그 어쨌든 내가 자카르타에 산 그거를 한 두 달, 세 달 전부터 준민이가 입고 있어서 아직 못 입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이뻐요. 되게 잘 어울리고 준민이한테도 잘 어울리고 저한테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요즘은 저는 검은 색깔 항공 점퍼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걔는 기장이 딱 기본 기장이고 준민이가 입고 있는 건 딱 크롭 기장이라 뭔지 아실 수도 있어요. 준미 사진 많이 보신다면 준미가 항상 입고 있는 약간 회색깔 마원. 엘레베이시라고 말하는 사람이 준민입니다. 그 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준미가 올린 포스트. 저 지나가는 탑팬인데 진짜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포스트 어쩌다가 찍게 됐냐고? 연습 끝나고 이제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거 이제 딱 차 타기 전에 하다가 파이팅 한번 하자 했는데 이제 이거 찍자 그러면 해가지고 찍었죠. 교동이 생일 4일 남았다고? 4일 뒤에 좀 중요한 날인데 빠바바바바빙빙 툭친타친 드등 살 뒤에 결혼식 한다고? 축하드려요. 축가로 하승이 형 불러요.
집에 골드 한교동 있다고? 아니 뭔 한교동 왜 이렇게 색깔별로 다 있어? 아 코막혀. 저번에 발렌타인 특별 한교동을 어떤 엔드분이 가지고 오셨는데 걔는 핑크색이었어. 너무 이쁘더라고. 그리고 그 수세미 한교동 있거든요. 검은 색깔에 약간 회색깔 파티클 같이 껴있는 수세미 한교동? 그거 너무 이쁘더라. 왜 저희 혼낼 것 같은 엉금진 소나리 포즈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됐지. 하나 둘 셋.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오케이. 밤에 휘파람 불면 귀신 나온다고 막 그랬었는데. 저 원래 이렇게 안 웃네요. 저 엄청 무섭게 웃네요. 응원법? 금방 올라갈걸? 오늘 내일 올라가지 않을까? 귀신 본 적이 없어서 무섭진 않아. 사람이 더 무섭지 귀신보다. 유튜버 손이 뭐야? 이건가? 교동이가 더 무서워. 내 침대 밑에는 무언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맞다. 아니 내 침대 매트리스 밑에 침대 프레임에 이렇게 옆으로 열린 서랍장이 있거든? 근데 그 안에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 문이 하나 더 있어. 거기도 서랍장인데 그걸 활용을 지금까지 안 하고 까먹고 있었네. 날 한번 잡고 저기다 뭐 넣을지 고민 좀 해봐야겠다. 근데 거기다 진짜 많이 안 꺼낼 거를 넣어놔야 돼. 왜냐면은 매트리스를 맨날 꺼내려면 옮겼다가 해야 돼. 매트리스 들고 해야 되니까. 맞죠? MBTI 재진단 안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최대한 지진 안 나게 한번 해볼까? 이미 지진 나고 난리 났죠.
해볼게요. 질문이 여기 있네.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귀고 싶어요.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그렇지 못한다는 점. 단순하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보다 복잡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낀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에 기반한 주장보다 감정적으로 공감 가는 내용이 더 설득력 있다고 느낀다. 아닙니다. 팩트가 중요해요. 생활 공간과 업무 공간이 깨끗하게 정돈돼 있다. 맞습니다. 압박감이 심한 환경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다.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남에게 나를 알리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이거 좀 어렵네. 현실 나의 사생활에서는 남에게 나를 알리는 게 매우 아니다. 나 엔드들한테도 자기소개 못하지. 그렇다. 효과적으로 작업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마감 기한보다 훨씬 일찍 작업을 완료할 때가 많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애매해. 중간. 숫자나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마음에 더 와닿는다. 제가 이제 비과학을 안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MBTI도 사실 그 완전 정밀검사 아니면 별로 안 믿는데 애매하니까 중간 하겠습니다. 일정이나 목록 등 일을 체계화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걸 좋아한다. Yes sir. 작은 실수로도 나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할 때가 있다. Yes sir. 관심이 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Nope. 관심이 가는 사람한테는 우리 엔드들한테는 제가 항상 먼저 놀기 신청하죠. 창작물의 다양한 해석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아니요. 창작물은 그런 맛입니다. 열린 결말은 그런 맛에 보는 거예요. 행동 계획을 결정할 때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사실을 우선한다. Yes sir.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많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 원래 엄청 걱정 많이 했거든요. 남의 시선. 근데 저번에 우리 그 사연 읽기에서도 어떤 엔드분이 여쭤봤잖아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제 일화를 누나랑 얘기했던 일화도 얘기해주고 그랬잖아요. 그 요즘 더 느끼는 건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 감정들이 내가 느끼는 우울 그걸 생각하면서 신경 쓰이는 스트레스와 그런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미 다른 것에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런 거에서 뭐하러 받나. 그렇지 않다. 팀 기반 활동에 참여하는 걸 좋아한다. Yes.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실험하는 것을 좋아한다. Yes. 100% 솔직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선시한다. 우선시해요. 근데 나는 내가 옛날에도 막 말한 적이 있는데 나의 장점이자 단점이 솔직함이란 말이야. 근데 난 세심한 사람이 되는 걸 항상 생각하기는 해. 난 세심하고 싶어. 실제로 내가 생각을 하니까 yes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너무 내 추구민가? 나 최대한 진실되게 하고 싶은데 이건 좀 답변을 듣고 가겠습니다.
굳이 세심하다고 말 안 해줘도 돼요. 약간 일부러 세심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 안 삐질게. 사실대로 말해줘. 잠깐 5초 동안 이거 하고 있을게. 알겠습니다. 일이 잘못될까봐 자주 걱정하는 편이다. 예, 이것도 옛날엔 그랬는데 아무래도 남 시선이랑 되게 가까운 거죠. 이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지 뭐. 단체 활동보다 혼자서 하는 취미나 활동을 더 좋아한다. 이건 뭐 어떻게 취미나 활동이니까. 아니 난 굳이 나 혼자서 하고 싶진 않아. 뭐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나 혼자서 하고 싶은 것도 진짜 많은데 아니다. 요즘은 좀 혼자서 뭔가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많은 것 같아. 적당히 엑스할 조그만 예스할게. 내가 소설가로 일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긴 해. 난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설가를 직업이니까 이건 안 돼. 감정적 측면을 다소 무시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소율성을 중시한다. 맞아요. 휴식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을 마치는 것을 선호한다. Yes, sir.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지켜주기보다는 나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원래는 항상 원래 우리 팀이 제 팀 성향이 되게 감정을 지켜주는 성향이란 말이에요.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뭔가 근본적인 의견 차이를 좁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할 때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문제 해결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내 말이 셌던 것 같아. 어쨌던 것 같아. 이렇게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 입증하는 것이 우선시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교 모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일반적인 사교 모임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학교 같은 건가? 나는 학교 같은 걸로 예를 들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인 사교 모임은? 알려주실 분. 회사? 학교? 아육대? 아육대 아육대로 하자. 아육대가 사교 모임은 아닌데 근데 회사라고 치면은 난 먼저 다가가. 나는 일에 뭐 불편함이 있으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너무 애매하다.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인 사교 모임 근데 뭔가 학교 뭐 아육대 이런 거면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데 회사 말이야 내 연습생이나 뭐 내 연습생 생활을 할 회사라면 나는 내가 먼저 다가가지. 친분 두텁지 않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
이제 그 공간이 회사냐 아니면은 다른 모임이냐 이건데. 그래서 난 항상 MBTI 할 때 이런 게 너무 애매해가지고 힘들었어. 그래서 내가 항상 뭐 엔드들이 보는 나랑 내가 MBTI 검사하는 그 결과값이 다른 것 같아. 학교 아역대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할 때가 있다. 맞습니다. 감정적인 논쟁에서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 제가 옛날에는 되게 많이 동요했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도 동요한 것처럼 티가 나. 티가 나는 건 사실이야. 그거는 내 근본적인 문제라 뭔가 바꾸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내가 최대한 그걸 표출 안 하려 하고 되게 숨기려고 애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동요하지 않는다. 이미 동요를 했어. 근데 난 사실 이미 동요를 해버렸어. 감정적인 논쟁에서. 근데 이제 그걸 최대한 감정적인 말을 안 뱉으려 하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다가가려고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하고 되게 차분하게 말을 하려 하고 되게 화나 있을수록 말을 낮게 말하고 소리를 작게 말해라 하고 이제 가족 부모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 아 나 원래 진짜 오늘 잠깐만 키려고 했었는데 MBTI 너무 재밌네. 그건 이미 동의한 거야? 아 나의 원래 기질을 오케이 인정. 오케이 그게 동의한 거야? 그럼 나 그 동의할게. 해야 할 일을 마지막까지 미룰 때가 많다. 아니다. 그냥 동의한 건데 너가 열심히 사회적으로 참으려고 하는 거라고.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토론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재밌죠. 시간 한 4시간 순삭가죠. 일반적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선호한다.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니에요. 논의가 지나치게 이론적으로 진행되면 지루해하거나 흥미를 잃는다. 아니야. 사실과 흥미를 잃는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해버렸네. 우린 그걸 동요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사실과 감정이 충돌할 때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결국 행동하는 거는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감정적으로 많이 행동을 했었는데 그게 참 너무 어렵고 제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업무나 학업 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일정? 그치 아무래도 우린 스케줄이 항상 랜덤이니까. 그렇죠.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니요. 전 항상 제 결정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후회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업무나 학업 일정 일관성 있게 유지. 자유시간이 온전히 주어지면이야? 이거는? 그러면 난 항상 계획을 짜기는 해. 그렇지 않다로 할게요. 후회 엄청 하죠 저. 안 한다고요? 멋있다. 닮고 싶어요.
친구들은 내가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내 실친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엔드들은 어떻게 보세요? 자, 엔드들 대답에 따르겠습니다. 엔드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맞는 듯. 낯가리긴 하는데 활발하다. 친구들은 내가 활기차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맞다 아니다.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기에 내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내 의견을 써야 되는 건가? 약간 사회생활이 지친 외향인. 핵심을 찔렀어. 그건 외향적인 거네. 외향적인으로 하겠습니다. 글쓰기 등 창의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에 관심이 있다. 관심은 있는데 내가 보는 건 좋아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진 않아. 그렇지 않다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 해야겠다. 일반적으로 감정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 결정을 내린다. 그렇습니다. 매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드물다. 원래 엄청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를 거는 일은 피하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진짜 귀찮을 때, 타자치기 귀찮을 때는 전화하는 편이고 아니면은 전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텍스트로 말이 설명이 안 될 때는 하는데 내가 답답하니까 전화를. 생소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MBTI 관련된 거. 나는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중간, 약간 그렇지 않다, 아니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있잖아요. 세 개, 중립 세 개가 있는데 난 항상 극과 극을 누리긴 합니다. 애매한 거 아까 앞서던 거에 몇 개 있었긴 했구나. 근데 웬만한 건 다 이렇게 해요. 방금 만난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 아니요. 솔직히 말하자면 내 전부를 이렇게 하는 데는 진짜 오래 걸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냥 어머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건 하겠죠. 아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엔드들이라면 말이 다르죠. 엔드들이라면 내 모든 걸 알려주니까 뭔가 사적으로 만났을 때. 오케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니야. 난 약간 이래요, 엔드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 하루에. 근데 난 항상 그럴 때마다 중간에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보다 첫 단추가 되게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다분해, 엄청. 근데 그럴 때 이제 난 멘탈이 완전 나가버려. 내 첫 단추가, 내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은 진짜 바로 멘탈 나가고 그냥 그 하루가 되게 불행해. 되게 스트레스 받아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은 그냥 아예 그냥 프리로 삽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않다 했고요. 오래전의 실수에 대해 여전히 후회하곤 합니다. 한다. 예스. 후회합니다.
미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근데 원래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미래 세상은 솔직히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통제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리곤 한다. 이것도 애매하네. 휘둘리곤 한다는 게 내 감정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결과값이 휘둘린다는 건가? 아니면 그걸 잘 통제하고 있다는 건가? 내 행동을. 감정은 막 요동치고 있지. 근데 그걸 내가 잘 통제하고 있긴 해. 행동으로 안 나가게. 이거 어떻게 하죠? 내 말이 맞아요?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는 해? 뭔 소리야? 잘 통제하면 안 흔들리는 거야? 그럼 잘 통제하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는 가장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보다는 관련자들의 감정에 집중한다. 아닙니다. 결정을 내릴 때 이것도 약간 팁 얘기인데 어떤 거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이제 멤버들 의견을 내잖아요. 그 중에서 내 의견과 대립되는 의견이어도 이제 그거 대립하면서 되게 감정이 상해도 그게 정말 맞구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게 맞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거를 더 푸시하고 따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 약간 그게 있어. 생각해봤는데 이건 다른 멤버들한테 말하면 멤버들이 공감할 거야. 유행어가 있어. 유행어라기보단 늘 있는 말은 있어. 진범이의 말은 영양가가 없다. 이거 다른 멤버들한테 물어봐. 근데 원준이 아마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진범이의 말은 영양가가 없다. 승용이는 알고 다른 멤버를 다 알 텐데 늘 내가 뭔가 아이디어나 막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채택되는 일은 잘 없어. 그리고 뭔가 그런 일이 다분하다 보니 내가 목소리가 크면도 멤버들이 못 들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옆에 항상 재현이랑 승용이가 매번 옆에 있어. 그럼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확성기로 이렇게 딱 말하면 아무도 내 말을 못 들어서 그냥 각자 토론을 해. 그럼 이제 나랑 승용이랑 내가 또 그냥 여전히 토론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이러면 이제 옆에 있는 멤버들이 옆에 재현이랑 승용이가 형 괜찮아. 내가 들었어. 내가 똑똑히 들었어. 재현이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똑똑히 들었고 형 의견이 맞아. 맨날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해놓은 게 원래 다른 같이 연습하던 배우 친구가 그 역할이었는데 그 배우 다른 연습생 같이 하던 그 친구가 원래 하던 말이었어요. 내 말은 영양가가 없구나.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원래 그 다른 연습생 그 친구랑 저랑 같이 영양가 없는 말 뱉기 그런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혹시나 다른 멤버들한테 만날 기회가 돼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여쭤보세요. 되게 재밌을걸요? 자,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기보다는 즉흥적인 에너지로 업무를 몰아서 처리하는 편이다. 아닙니다. 일관성 있게 합니다. 근데 나는 되게 유연함은 좀 있는 것 같긴 해. 내 놀기 계획에 대해 내 휴가, 내 취미, 내 사생활에 대한 계획의 유연성은 1도 없는데 어쨌든 그래요. 상대방이 나를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실망하게 될까 걱정하곤 한다. 근데 이건 맞아요. 남의 시선은 최대한 신경 안 쓴다 했는데 이건 맞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높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 부담이 조금 있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추상적인 철학적 질문에 깊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노노노. 되게 필요해요. 조용하고 사적인 장소보다는 사람들로 붐비고 떠들썩한 장소에 마음이 더 끌린다. 그렇기는 해. 놀 때는. 그러니까 논다는 게 어차피 난 맨날 혼자 노니까 혼자 진짜 조용한 카페도 갈 때 있는데 진짜 붐비는 백화점 갈 때도 있고 진짜 사람 많은 유명한 팝업 성수 이런 데 혼자 걸어 다닐 때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 그냥 이게 사람 냄새구나 뭔가 사람 분위기 사람 사는 분위기 이런 거가 놀 때는 좀 더 끌리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할게요. 어떤 결정이 옳다고 생각하면 추가적인 근거 없이 행동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것도 맞아. 그래서 약간 추진력이 좋아요. 강한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에? 아니요. 단계를 건너뛰지 않고 체계적으로 일을 완수한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약간 예스 할게요. 구체적인 단계를 따르기보다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하는 작업을 선호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영양가 없는 소리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은데 맨날 헛소리만 해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인 추론보다는 감정적인 직관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결정을 내릴 때는 논리적인 추론보다는 감정적인 직관에 대해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아닙니다. 감정적인 직관에 의지해서 좋은 꼴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마감 기한을 지키기가 힘들다. 언제나 누구나 마감 기한을 지키기 힘들지 않을까? 더 시간이 많았으면 항상 하지 않나?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그래요. 갈게요. 엔드들 갈게요. 빨리 두구두구 해줘 지금. 빨리 두구두구 해 빨리. 빨리 두구두구 해줘. 이건 미숫가루 우유입니다. 두구두구두구. 갑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닌 것 같은데. 나 뭔가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 자 일단 내향형 64%. 혹시 지금
화질이 좀 안 좋아요? 뭔 가차를 하니? 화질이 혹시 지금 안 좋나요? 괜찮죠? 그래요. 자, 외향형, 내향형. 64%의 내향형을 가졌고요. 직관형, 관찰형. N이랑 S죠. N이 73%입니다. 맞죠? 그리고 사고형, 감정형. T인가 이게? T가 77%. 그리고 J랑 P인데 J가 60%. 그리고 마지막 확신형이랑 민감형. 민감형이 76%가 나왔네. 삶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 방식은 많은 상황에서 도움이 되지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유발한대. 이거 단도직입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논리적인 토론을 선호하기에 감정 표현과 사회적 간섭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대.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개선하고자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높은 기준을 지니고 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은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다지 완벽을 추구하진 않는데 완벽이란 없어.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트레스나 번아웃을 경험. 아하. 약점. 네트워킹 활동을 불편해하는 성격. 제약에 대한 좌절감. 이제 제약에 대한 좌절감이 좀 많긴 해요, 저는. 사회적 관계를 관가하는 성격. 반복 업무를 견디지 못하는 성격. 과도하게 직설적인 피드백. 나는 근데 사실 그렇게 딱 핵심을 말해주는 게 더 길지 않고 딱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피드백이 그래요. 와. 비판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래. 의미 있는 대화. 선택적 충실함. 와우. 자율성을 존중하는 성격. 돈을 내면은 7,900원을 내면 전체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네. 대략적인 것만 할 수 있구나. INTJ 유명인 한번 봐볼까요? 일론 머스크, 크리스토퍼 놀란. 저 크리스토퍼 놀란 좋아하죠. 아놀드 슈왈제네거, 월터 화이트. 근데 아시는 분이 많이 없네.
캔니스 에버딘. 한국 게임. 제이 개츠비. 개츠비도 INTJ래요. 다소 충격적인 MBTI였습니다. 그냥 MFP 할까요? 그냥 MFP 할까요? 아니 넌 인프제야라고? 그럼 검사 왜 하는 거니? 좋아요. 아무 MBTI나 하겠습니다. 그냥 전 저로 살겠습니다. 너무 웃기네. 취향 따라 고른 MBTI. 퍼스널 MBTI입니다. 세상 사람을 16가지로 나눌 수 없음. 인정. 아, 코 막혀가지고 숨쉬기가 힘드네. 좋아요. 그럼 이제 저는 씻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1시가 아직 안 됐구나. 12시 넘었구나. 늘 지금 딱 12시 넘어서 라이브 방송 키다가 일찍 켜가지고 일찍 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더워. 얼굴에 열감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난리네. 완전 뜨겁네. 잘 자. 좋은 꿈 꾸고 오늘도
놀기 신청 받아줘서 고마워. 가보도록 할게. 안녕. 빠빠이. 사랑해.